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 화려한 도시와 낡은 손수레.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K 콘텐츠가 흐르는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네온사인 뒤편 좁은 골목길에서는 매일 새벽 낡은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세대.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빈곤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 있게 파헤쳐 봅니다. 데이터로 보는 차가운 현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통계청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38.1%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 2025년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의 중간계층 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빈곤율이 높은 5개 국가와 소득 수준을 알아보면 5위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27%에서 30%로 동유럽 국가들 중 노인 소득 불평등이 심한 편입니다. 4위는 뉴질랜드인데 노인 빈곤율이 34%로 2019년에는 20%였던 노인 빈곤율이 2022년에는 34%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3위는 라트비아입니다. 연금 제도의 미성숙과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며 노인 빈곤율이 33%에서 34%입니다. 2위는 에스토니아이며 노인 빈곤율이 34.8%에서 35%로 북유럽 국가 중 예외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39.7%에서 39.8%로 2024년 말보다 악화되어 OECD 평균인 14.8%의 약 2.7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은퇴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약 171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약 월 85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실제 평균 소득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월 평균 약 6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로 기초연금과 소액의 국민연금 또는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약 133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대한민국 노인들은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6,594만 원 정도로 적지는 않으나 그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연금 등 현금 소득이 부족하여 자산은 있으나 가난한 상태가 빈곤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노인 가구 중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약 15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 여가를 즐기지만 누군가는 하루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왜 대한민국 노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유독 노인 빈곤 문제에 취약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사회, 개인,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사회적 측면, 준비되지 않은 장수와 늦게 따라오는 제도. 가장 큰 원인은
국가적 시스템의 지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야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의 7, 80대 어르신들은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적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되었지만 이 어르신들을 지탱할 사회 안전망은 이제야 걸음마를 뗀 수준입니다. 국민 개인적 측면, 자녀에게 올인한 샌드위치 세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자녀의 사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겠지라는 전통적인 믿음은 가족 해체와 함께 무너졌고 결국 자산의 80% 이상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인 채 현금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측면, 무너진 이웃 사촌과 지방의 소멸. 과거 마을 공동체는 빈곤한 이웃을 보듬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이웃 간의 벽은 높아졌고 교류도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사적 안전망이 경제적 결핍을 보완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빈곤이 고립으로, 고립이 다시 극심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청년층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구조적 고립에 처해 있습니다. 노인 빈곤 타개를 위한 몸부림.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월 4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연간 25조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에 110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순 환경 정비를 넘어 디지털 강사, 시니어 컨설턴트 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단순히 출산 장려를 넘어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적 동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과 지역의 움직임입니다. 민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활동이 눈에 띕니다.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고령자 친화 기업들이 IT 상담, 문화유산 해설, 정밀 제조 분야에서 시니어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이들 기업을 통해 약 115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는 이제 전국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IT 기업들은 에이지테크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로봇을 보급하여 정서적 교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긴급 출동 시스템과 연결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부엌과 같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급식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빈곤 노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공공식당과 같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식당은 정서적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한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소득 하위 계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시니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픈 뒤에 치료하는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빈곤은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부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분들의 모습이 머지않은 우리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운 노년 생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